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구호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김광규 시인의 현대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자, 혁명에 앞장섰던 젊은 날, 패기, 열정 사라지고 현실에 순응하는 부끄러움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길잡이입니다. 혁명에 앞장섰던 젊은 날, 패기, 열정 사라지고 현실에 순응하는 부끄러움. 현실에 순응하고 얽매이는 삶을 소시민적 삶이라 합니다. 또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해석. 옛사랑은 4.19 혁명 때 그 열정을 가졌던 그 순간입니다. 중년에 이른 화자가 18년 전의 순수했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자와 그 친구들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과 꿈을 가졌지만 이제는 단지 현실 순응적인 소시민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4.19 혁명이 불러일으킨 이상과 열정, 순수함을 의미하는 옛사랑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 화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광규 안개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나라가 안개 속에 가득하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4.19 세대들이 중년이 되면서 젊은 날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채 현실의 안주함에 살아가는 소시민적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젊음과 열정을 지녔던 과거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후반부에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 동창회에서 겪은 일과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반성과 상념을 서술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현실 순응적이 되어버렸죠. 젊은 시절의 화자는 꿈과 이상을 추구하며 현실을 개혁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화자는 동창회에서 소시민이 되어버린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혁명을 부르짖던 자리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스가 부끄러움을 일깨우지만 결국 모든 늪과 같은 현실, 늪은 우리 습하고 푹푹 발이 빠지는 곳이잖아요. 늪과 같은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죠. 가장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세계와 자아에 대해 갖고 있었던 진실한 모습들이 지금 보면 사라졌거나 타락한 꼴로 바뀌어 있음으로 해서 그들 중년의 소시민들은 이제 허망한 회오만을 가득히 느끼게 될 뿐이라는 것이 이 시의 주된 골격이다. 회오는 좀 후회와 또 부끄러움 이런 거 되겠죠. 이 시는 18년 전 학창시절 순수했던 열정을 모두 잃어버린 중년기 지식인의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소시민적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상적 삶에서 얻은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학창 시절과 현재를 대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젊음의 열정과 순수의 이상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자신을 발견해가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를 4.19 세대가 겪은 에피소드나 시대의 현실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순수와 젊음, 이상과 열정을 상실해가면서 무기력해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들 모두가 그럴 수 있죠. 이런 현대인들에게 소시민적 의식 구조를 일깨우고 이게 부끄러움을 알면은 전부 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린다면 좀 더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겠죠.
보편적인 상실감을 제기해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를 4.19 혁명과는 다르니까 관계없어가 아니라 우리도 한때 어떤 순수 이런 것들이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폐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좀 더 순수해지자, 좀 더 열정을 갖자. 하나하나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되겠죠. 작품 읽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해석이 다 있습니다. 4.19가 나던 해 세밋, 4.19가 나던 1960년이죠. 세밋은 연말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아마 오후 5시쯤 되면은 거기겠죠. 학교도 끝나고 또 뭐 아르바이트도 끝나고 이래서 만나서 무엇인가를 토론할 게 있었겠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가난하기 때문이죠. 가난한 학생들이 뭐 떳떳한 데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뜻합니다. 하얀 입김 우무며 그 추운 데서 보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열띤 토론은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어리석게도 이건 반어적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다 또는 순수하게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 정치는 세속적이고 또 현실적인 거죠.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순수하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순수하고 이상적인 것을 위에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순수한 모습이죠. 결론 없는 모임. 우리 미래를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토론은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결론 없는 모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만 한다 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대포는 막걸리입니다. 이거는 가난하고 가장 서민적인 술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주로 막걸리 집에 많이 갔습니다. 그 시절에 학생들이 맥주를 먹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때 오비베어라 해가지고 맥주집이 나왔는데 정말 가기가 어려웠고요. 막걸리 받아놓고 그 막걸리 먹으면서 판 두드리며 노래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랑과 아르바이트 백령 문제. 이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죠. 젊은 시절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내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내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군대는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묻지 않는 고민을 했고 순수한 고민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했다. 이것도 순수한 노래입니다. 누구도 흉내 내릴 수 없는 노래. 그 젊은이만의 순수한 노래입니다. 당신은 대학생들 나름대로의 노래, 또 통기타 가수들이 부른 노래,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의미 있는 가수들도 상당히 많았죠.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른 노래, 대가가 없이 부른 노래니까 순수한 노래죠. 겨울밤 하늘 올라가. 그 노래는 겨울밤 하늘 올라갔다. 봄밤에 겨울밤이 또 의미가 있네요. 차갑잖아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부르는 그 노래는 현실의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죠. 이건 하강적 이미지다. 그죠? 우리의 어떤 순수한 열정이, 폐기와 열정이 좌절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19가 나오던 젊은 시절의 순수함, 이건 과거죠.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그때 뭐 20대 초반이었다면 지금 40쯤 되겠네요. 18년 전에 60년, 1978년이니까 군사 정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진짜 순수한 일만 할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는 우리도 기성세대가 되었다. 혁명이 들어온 기성세대가 되었다. 기성세대는 현실에 안주하는 계층입니다.
이게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는 지금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과거인데 이거는 현재입니다.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넥타이는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넥타이를 뭐 의무적으로 매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넥타이는 목에 꼭 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넥타이는 현실의 얽매인 삶을 뜻합니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자,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지 서로 물었고,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고, 이게 전부 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게 바로 기성세대의 모습이고, 또 소시민적 삶의 모습입니다. 18년 전의 순수함과는 대조됩니다.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개탄, 건전하지 못한 비판이죠. 뭐 세상에 와 이렇고 요즘도 뭐 대통령 욕하지만 당시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그 친구들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이건 주변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젊을 때는 열변을 토했는데 지금은 어, 기성세대로서 소시민적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살기 위해 살고 있다. 열정 패기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생존을 위한 삶이었다. 이 부분은 소시민적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열거하고 있습니다. 18년 전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자, 순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옛날에는 막걸리를 대포를 묻잖아요. 대포를 문 거가 대조가 되죠. 이제는 술과 비싼 안주를 이것도 남긴 채 좀 여유는 있어졌다 그죠?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자, 며칠 전은 포커를 하러 갔고 옛날에는 그 찬방에 앉아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포커는 카드놀이죠. 며칠 전은 춤을 추러 갔고 이제 완전히 현실적이고 개별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죠. 옛날에 뭉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뉘어졌잖아요. 며칠은 화투 치러 갔고 며칠은 춤을 추러 갔고 그래서 개별화되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은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동숭동 길은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18년이 지난 후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이건 현재죠.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새미치였겠죠. 연말이었겠죠. 연말에는 요즘은 달력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은 달력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 사랑이 피흘린 곳에 옛 사랑은 그 젊은 패기 열정 순수가 있었을 때다 그죠. 이게 바로 동숭동이 이랬습니다. 18년 전 열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동숭동이었습니다.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었었고 바뀌었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유일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순수 열정 패기는 사라지고 세속화되었는데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죠.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죠. 가만히 있는 게 떨어져 있으면 몰랐을 건데 이게 마른 잎이 흔들잖아요. 마른 잎이 흔들리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일깨우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러워졌다는 거죠. 보니까 안 변한 게 있었잖아요. 프라타너스는 안 변했죠. 거리도 변했고 건물도 올라갔는데 우리도 순수 열정 패기는 사라지고 현실에 구속된 삶을 살고 있는데 플라타너스는 옛날처럼 그대로 남아서 나뭇잎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요거는 뭡니까? 요거 부끄럽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가슴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 가슴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성하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또 운율감을 주고 있죠. 맞는가, 아는가,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합니다. 서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걸 한 거, 바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귓전으로 흘리면 외면한다는 뜻이죠. 반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우리는 짐짓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이거 현실적인 것이죠. 자,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늪은 툭툭 밟으면 발수록 꺼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소시민적인 삶으로 발을 옮겼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폐기와 열정이 사라지고 이렇게 구속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소시민적 삶을 사는 모습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서사적,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회고적, 옛날을 생각해 봤잖아요. 반성적, 반성적 대신에 또 성찰적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주제는 젊은 날의 순수함과 이상을 잃어버린 삶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 특징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을 대비해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서사적인 줄거리가 있죠.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얻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어, 무엇인가를 노래, 식구, 너 같고 부끄럽지 않는가 이런 걸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문형 종결의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